풍수와 관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왔어요. 풍수와 관상에 대한 함수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풍수는 대자연이 일으키는 풍광이고 경치인 것이고요. 인간은 항상 그래요. 경치가 좋고 기운이 좋고 풍광이 좋은 그곳에는 항상 누가 찾아가요? 인간들이 찾아갑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금은 무엇을 위해? 힐링 차원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연을 찾아가는 것은 풍광 좋은 곳이고 경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라고 그랬어요.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게 설악산이라.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풍광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기운이 있냐? 그 아름다운 곳을 우리는 가르쳐 명산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운이 있는 산을 가리켜 명산이라 얘기를 해요. 기운 있는 산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산의 위태가 웅장하고 장엄하고 거대하고 위대하게끔 그 산 자체가 무시무시 장엄하게 내려앉아 있는 것이고, 또 명산은 산 자체의 봉우리가 절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죠. 둘 다 인연을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그 경치 있는 산은 누가 많이 찾아가냐면 이란의 육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활동의 주체들이. 나의 힐링의 차원으로서, 건강의 차원으로서 산에 들어가 산속에서 그 기운과 하나 되고자 함이 있어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운이 넘치는 명산에는 누가 찾아가느냐? 기운을 찾고자, 도를 찾고자, 또 다른 삶의 차원을 찾고자, 신과 영접하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가는 곳이 명산이에요. 그래, 산을 찾아가는 이들이 맨 처음에는 명산을 찾고 영산을 찾는 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명산을 찾고 영산을 찾는 이들이 있다. 이거는 기운이에요. 이 안에 육생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 안에 인생양을 추구하기 위해 정신양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 들어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게 영산과 명산입니다. 그러면 풍수와 관상은 어찌 되어 있는가? 인간도 똑같습니다. 아름답게 생긴 여인에게는 많은 남성들이 따르고 많은 인연들이 찾아가요. 또 잘생긴 남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여인도 찾아오지만 많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눈, 코, 입, 귀, 오행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풍수적으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산이 있고 안산이 있고 또 주산이 있고, 거기에는 물이 흐르고, 이 조합이 맞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 돼요. 이 관상은 꼴이라고 그랬어요. 이 꼴과 대자연이 주는 풍수는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왜 그리 아름답게 만들어 놨고 왜 잘생기게 만들어 놨느냐, 그는 인연을 불러들이기 위한 최고의 방편으로 주어졌어요. 내가 아름답고 잘생길 때만이 인연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지, 잘생기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코가 삐뚤어지고 눈이 삐뚤어졌다면 그에게는 인연이 안 갑니다. 그리고 눈썹도 잘 나고 눈도 잘 나고 코도 잘 났지만 잘난 만큼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만큼의 소통이 불가한 것이라.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라는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관상이 과학이라면 풍수도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대자연의 풍광을 노렸던 자연을 훼손시키기 시작했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유권사를 위한 육생살이 공단을 만들면서부터 자연을 훼손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 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돈, 또 이 돈과 함께 나가는 권력을 위해 우리는 음택과 양택을 찾아가면서 묘지를 짓고 집을 짓기 시작을 했고, 또 그로 인해 육생살이 공단이 부족하면 산을 뭉개 까갖고 육생살이 공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인간에게 무엇이 성행하기 시작했냐면 성형수술입니다. 산을 까버리고 갖고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의 오행이 부족한 쪽을 고치기 위한 성형의 시술이 횡행을 했던 것이죠. 인간이 성형해 나가는 만큼의 천지 대자연의 자연스러운 풍광은 잊혀지기 시작을 했고, 인위적인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산은 인간의 생사 여타를 관장하는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는 이 산을 마구 개간해 갖고 육생살이 공단을 들어서게 만든 만큼의 인간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냉정해지고, 갈수록 자기 욕심으로 이기주의적인 삶밖에 없습니다. 요즘 돌이켜보면 진짜 지극히 지켜나가야 할 그 질서마저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가서 왜 그러한 질서를 지키지 않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오히려 따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적반하장, 내보따리 내놓으라고. 산을 까에 쳐갖고 생사여탈의 질량을 구하지 못하는 만큼의 우리는 안정을 찾지 못해 삶의 불안함을 여전히 안고 살아요. 이거는 정신적 차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모두가 내 입으로 먹고 육의 안위를 지키면서 육으로 느끼는 쾌감을 찾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해놓고 나는 모른대.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냐고. 예, 외모를 보고는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내 안에서 나를 갖추어 나가는 만큼의 나의 오행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승질 머리가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뀌기 시작하는 게 오행 관상이라는 것이죠. 오행이 나도 모르게 틀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내 성질에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눈빛이 바뀌고, 입가가 이상해지고, 눈가가 이상해지고, 그래 오행 자체가 바라져 있는데 짝재기로 변형해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인간의 욕심이 육생양, 이 물질, 금령, 권력에 취해 살아다 보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산을 개간하고 웬만한 야산 하나는 한 달 아니면 없애버려요. 거기에 뭐가 있냐? 결국은 나의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살이 공단만 세워진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없어요.